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로 뛰었고 이후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가 축구대표팀 감독에 내정됐습니다. 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할 새 사령탑으로 벤투 전 포르투갈 감독이 낙점됐습니다. 오늘 귀국한 김판문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이 유럽에서 협상을 마친 결과 벤투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벤투를 선임한 배경으로는 메이저 대회 성적과 월드컵 예선 통과 지위, 아시아 축구 경험 등이 꼽힙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전에 출전한 인연도 있는데 포르투갈이 탈락하자 대표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파울루 벤투 신임 대표팀 감독이 오늘 입국 일성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4명의 외국인 코치와 함께 입국한 벤투 감독은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며 한국에서의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벤투는 4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내년 초 아시안컵 우승을 1차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Trabalharmos para alcançar esse objetivo, mas não deixa de ser o objetivo imediato que temos, será a Taça da Ásia. 벤투는 9월 2차례 A매치에 뛸 대표팀 구성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월드컵 영상 분석을 끝낸 만큼 K리그를 찾아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E que se lhe possa reconhecer uma identidade. Eu creio que esse é o primeiro passo para alcançar, ou são os primeiros passos para se poder alcançar bons resultados. 벤투는 오늘 27일 대표팀 명단 23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3일 소집한 선수들을 지휘하며 데뷔전을 준비합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 벤투 감독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치른 데뷔전에서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만원 관중이 몰린 벤투 데뷔전 첫 골의 주인공은 이재성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주미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은 지동원과 손흥민, 이재성, 남태희를 공격진에 배치한 4-2-3-1 전술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반 27분 기성용 대신 벤투의 첫 주장으로 낙점된 손흥민이 날카로운 슈팅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태희가 문전으로 몰고 가면서 페널티킥 반칙을 얻어냈고 킥으로 나선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로 맞고 나온 것을 이재성이 민첩하게 달려들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2분 남태희의 추가골로 사실상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했던 축구대표팀이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체력 관리와 전술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부다비에서 이진석 기자입니다. 카타르전에서도 대표팀의 크로스 정확도는 떨어졌고 마지막 결정력도 부족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한 한국 축구는 순간적인 방심으로 내준 중거리포 한 방에 15년 만에 4강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안았습니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지게 됐습니다. 아부다비에서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어제 있었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볼리비아를 힘겹게 이겼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청용 선수의 극적인 헤딩 결승골이 팀을 살렸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교체 투입된 황의조의 결승골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예선에 대비해서 새 포메이션을 실험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졸전 끝에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간신히 비겼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작심한 듯이 대표팀은 놀러오는 곳이 아니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 대표팀이라는 것이 꼭 놀러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좀 깨닫고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던 벤투호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떠나기 전까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만 확인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스리랑카를 상대로 8-0이라는 기록적인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김신욱이 해트트릭도 모자라 4골을 몰아넣었고 손흥민도 오랜만에 2골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동아시안컵 3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황인범은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는데요.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전반 27분 벤투 감독의 황태자 황인범이 통쾌한 왼발 슈팅으로 마침내 일본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황인범은 이번 대회 2골을 터뜨리며 최근 대표팀에서의 부진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웠습니다. 유럽파 없이 치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벤투.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될 월드컵 2차 예선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10월로 미뤄졌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내년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올해 축구대표팀의 A매치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6월 아시아축구연맹은 당초 3월과 6월에 치르기로 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일정을 올해 10월과 1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또 연기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국제축구연맹과의 협의 끝에 예선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평가전을 위해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는 선수 6명과 스텝 1명, 총 7명이 됐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오늘 새벽 멕시코전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후반전 연속 3골을 내주면서 역전패했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전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사실상 2군 전력으로 나선 벤투호는 손흥민 등의 공백을 절감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10년 전 삿포로 참사가 재현된 3대0 완패는 역대 한일전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우려 속에 우여곡절 끝에 열린 80번째 한일전은 벤투호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8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한 상황.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은 일본에서 올림픽 열기 조성에만 이용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꺾고 힘겹게 최종 예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권창호는 천금 같은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시리아를 꺾고 최종 예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후반 막판 결승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47년 동안 이어온 이란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이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팀은 값진 승점을 추가하며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어제 황희찬의 페널티킥 선제골을 앞세워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월드컵 최종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아와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이라크의 완승을 거두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손흥민은 10년 전에 A매치 첫 골을 넣었던 바로 그 경기장에서 30호 골을 터뜨리며 본선 무대인 도하와 기분 좋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레바논을 1대0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시리아를 2대0으로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도 달성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11년 묵은 이란 징크스를 마침내 극복해냈는데요. 역시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활약이 압권이었습니다. 아시아 최강을 공인받은 벤투호의 눈은 이제 11월 월드컵 본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전 승리에 물꼬를 튼 손흥민의 대포할 중거리 슛입니다. 수비수 4명이 한꺼번에 에워쌌지만 한 템포 빠른 슛이었고 회전이 전혀 없는 무회전 킥이어서 골키퍼가 처리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테헤란 원정에 이어 2경기 연속 이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009년 대표팀 주장을 맡은 박지성이 홈과 원정에서 한 골씩 터뜨린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황희찬과 이재성, 김영권으로 이어진 추가골은 벤투호 조직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와 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최악의 조는 피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한 경기장에서 치르는 실속도 챙겼습니다. 도하에서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우루과이와 같은 H조에 편성됐습니다. 4그룹에선 본선 진출 확정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랭킹에 가나가 결정됐습니다. 브라질과 독일 등 최강 팀들을 피해간 축구대표팀의 벤투 감독은 경기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해볼만 하다는 듯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무난한 조 편성에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이곳 에듀케이션 시티 경기장에서 치른다는 것도 우리에겐 호재입니다. 도하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라이벌 일본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동아시아 챔피언십 4회 연속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두고 부상을 당하는 악재까지 겪었습니다. 끝내 이강인은 단 1분도 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 또 지금도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뛰고 싶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첫 번째 월드컵 정말 후회 없이 잘 하고 오겠습니다. And now is be professional, be humble, and enjoy the biggest competition.